자, 감정서입니다. 자, 감정서는 근거조항의 313조 3항인데 감정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라고 했죠. 이게 바로 감정서입니다. 이 감정서는 1항 및 2항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요 범위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감정서에도 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감정서가 있고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은 감정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2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사인이 의뢰한 겁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 사인이 의뢰하여 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인데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인이 의뢰하여 작성한 진단서는 법원의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촉탁에 의한 것처럼 신용성의 정황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13조 3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일반적인 진술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313조 3항이 아닌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근거조항이 3항이냐 1항이냐 이 차이뿐입니다.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책들은 거기 판례가 이제 적시되어 있는데 그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방금 위에서 3항 같은 경우에 1항과 2항과 같다, 1항 및 2항과 같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밑에 인정 요건입니다. 감정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동일한 요건 하에서 증거 능력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밑에 각주를 달아놨기 때문에 각주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체가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감정서는 끝났는데 이 감정인도 신문 조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정 결과를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감정인이 누구 앞에서 설명했는가에 따라서 이 근거조항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와 있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법원 앞에서 감정인이 설명했다면 그 근거조항은 311조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거고 수사기관 앞에서 설명했다면 312조 사항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지 시험에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7번 314조 나오죠? 중요합니다. 자, 이 314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312조, 313조의 경우에 했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312조에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 나와 있고 313조에서도 증거능력 인정 요건 나와 있는데 그걸 구비했을 때 한해서만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증거로 못 쓴다고 하면 확실한 범죄인은 잡아놨는데 그 312조의 일부 요건 탈락, 313조 일부 요건 탈락 때문에 확실한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 314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보충조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2조나 313조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자가 사망이나 진술,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이게 이제 1번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밑에 나와 있듯이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즉 필요성을 구비했고 두 번째로서는 마지막에 그 작성 진술이 특신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즉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모두 구비했을 때 한해서 증거를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맨 앞에 도표 한번 가보시면 요 도표 나와 있죠? 자, 이 도표에서 여기 314조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314조 같은 경우에 요 311조나 312조에서 요 1항하고 2항이 있었죠? 3항이 있었죠? 13가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314조가. 그치? 311조는 당연히 100%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항과 3항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인정하면 증거 능력이 있고
내용을 부인하면 당연히 증거 능력을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요 312조 사항 있죠? 그쵸? 여기에서는 필요성과 특신 상태를 구비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진술서 관련해서 5항이 있었고 313조 1항이 있었는데, 그리고 요 5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 5항 같은 경우에는 312조 1항에서 4항까지를 준용하잖아요.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준용 조항에서 1항과 3항에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4항 같은 경우에는 돼. 4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4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과 특신 상태를 갖추게 되면 314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13조 1항이나 그 밑에 312조 6항이나 313조 3항이죠.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필요성, 특신 상태를 구비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311조와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4조가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일단은 당연히 100%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311조 같은 경우에도 314조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315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피신조서에서 1항과 3항, 검사 작성과 사법경찰의 작성 같은 경우는 내용 인정이면 증거 능력이 있지만 내용을 부정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314조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항을 준용하는 312조 5항에서 1항과 4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1항과 3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1항과 3항이 아닌 4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적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필요성 특신 상태를 구비하면 314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진짜 쉬워요. 그럼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방금 조문에서 읽었듯이 필요성과 특신 상태를 구비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고. 자, 그럼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자,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 두 개 묶여볼게요.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 314조 적용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아,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여기 검사 작성과 피신조서 나오잖아. 피신조서에서 검사 작성과 사법경찰관 작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검사 작성 나오지, 사법경찰관 작성 나오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당해 피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 작성. 경찰 작성은 적용되지 않지? 그럼 판례가 있잖아. 그치?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작성은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 학자들 중에서. 그치? 다수 학자들은 당해 피고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당해 피고인이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몇 조가 적용되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312조 4항이 적용됐잖아요. 4항이 적용됐죠. 적용됐고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필요성과 특신 상태를 구비하면 314조가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314조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런 내용이 그 검사 작성할 때 찾아보시면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됐고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여기 요 314조에 적용되는 서류에는 요 피신조서 빼고, 물론 약간 예외도 있긴 하지만 피신조서 빼고, 그렇죠? 피신조서 빼고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진술기재 서류, 검증조서, 감정서 다 적용됩니다. 아, 적용되잖아. 여기 봐봐. 여기 적용되지? 여기 진술서도 적용되잖아. 여기 적용되잖아. 필요성 특성한테 갖추면 적용되잖아. 진술서에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300쓰면 이랑 당연히 적용됐죠? 적용되고 사항일 때 적용됐잖아. 그치?
당연히 검증조서 적용됐고요. 감정서 적용됐고요.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한 줄로 나오는 겁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진술기재 서류, 검증조서, 감정서 당연히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거 체크해 볼게요. 근데 요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해. 외국 수사기관의 작성한 것도 적용되냐? 됩니다. 여기 판례가 나와 있어. 빨간색 드시고 외국 동그라미. 그쵸?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314조가 적용된다. 여기 밑에 미합중국 나와 있지? 미합중국. 여기 미합중국 나와 있지? 옆에 질문서, 증언 녹취서, 마지막에 314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건 봅니다. 첫 번째 필요성. 당연히 사망 나와 있지. 사망일 때는 굳이 안 적었어요. 사망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질병 관련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질병은 중병임을 말한다. 중병 동그라미. 자, 외국 거주입니다. 외국 거주는 단지 그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라. 그래서 상당한 수단을 다했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나와요. 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외국 거주는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족하다면 틀려요. 부족하고 마지막에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 안에서만 된다는 것인데 일단 이것이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요.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빨간 펜 들어보세요. 되는 거지? 되는 겁니다. 314조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국 동그라미. 미국으로 갔지? 그리고 뭐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뭐 필요 없고 여기도 일본에 갔지? 그리고 뭐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회신을 받았고 뭐 이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미국으로 도피했지? 프랑스 갔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4개밖에 없어요. 부정되는 판례 이런 판례 안 나옵니다. 미국, 그다음 일본. 분명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런 판례들은 요 미국, 일본, 여기 미국, 여기 프랑스 이런 판례들은 요 마지막 요 세 줄에 해당하기 때문에 314조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판례가 나온다고 하면 요 동그라미 친 것밖에 안 나오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다음 소재불명을 봅니다. 소재불명 단순히 소황불능된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소황불능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판례 있습니다. 자, 소황은 송달불능이 되어서 소재 수사를 했는데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야 돼. 그래야 이것이 소재불명으로 봅니다. 또 자, 송달불능만 갖고는 안 된다 했어요. 자, 소재 탐지를 촉탁을 했는데 그래도 소재 확인이 안 돼. 그래도 안 돼. 또 촉탁을 했는데 회부가 오질 않아. 소재 확인도 안 됐거나 회부도 안 오거나 또는 주소지가 않은 곳에 소재 탐지 촉탁을 했거나 그랬을 때는 이것이 314조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되는 것은 제 소재 수사를 했는데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어야 돼. 이거 확인돼야 돼. 확인되거나 확인이 안 돼야 돼. 그랬을 때 한해서만 소재 불능으로 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소재 불능이 아니다. 그럼 요거 판례 한번 볼까요? 자, 송달불능 되었죠. 주소불능 요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했습니다.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는데 요것만 갖고는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 수사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확인이 안 돼. 그치? 요럴 때에 314조 필요성으로 간다. 요 판례가 바로 이거야.
이 동그라미 1번이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판례가 5번 판례입니다. 또 여기도 송달불능됐죠. 어? 송달불능이 뭐 하나하나? 여기도 송달불능이잖아. 소재불명이잖아. 그치? 여기도 소재 탐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잖아. 그쵸? 근데 요건은 또 추가됩니다. 자, 송달불능이 되었는데 무단전출 또는 미증제 등으로 인하여 미등재 등으로 인하여 소재 확인이 안 돼. 그랬다면 314조로 가겠다. 또 3번에 걸쳐 구인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되네. 가출변명이라는 이유로. 또 주소를 떠나서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것도 314조로 필요성으로 가겠다. 자, 중풍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 3급이야. 그 장애로 인해서 법정으로 갈 수 없었고 또 소재 탐지 속초로 갔는데 소재 탐지도 안 돼. 그랬다면 이것도 314조로 처리하겠다. 자, 일정한 주거가 없이 전전유전합니다. 이리저리 주거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탐지가 안 돼. 또 자, 법원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고 구인하에도 영장이 집행되지 않네. 자, 다음 소환을 했는데 수차례 걸쳐 소환을 했는데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또 영장 집행조차도 안 돼. 여기도 영장 집행조차 안 됐죠. 구인장이 집행되지도 않았다. 또 구인장 집행되지도 않았다. 다 314조를 인정했던 판례들입니다. 이런 키워드 잘 잡아두세요. 이런 키워드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여기도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되지 않은 건 하나, 둘, 세 개네요. 여기는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여기 소재 확인이 안 되고요. 여기 소재 확인도 안 되죠. 주소 알 수 없으니까. 이런 판례들. 또 노인성 침해 걸렸다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판례가 그렇게 봤으니까. 그치? 우린 뭐 그대로 암기 형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가 재현이 불가능되었다. 여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가 재현 불가능되었다. 이런 판례들 잘 나옵니다. 실제가. 재현 불가능 잘 나와요. 노인성 침해도 잘 나오고요. 자, 그럼 적용되지 않는 거. 자, 단순히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 갖고는 안 된다 그랬지? 그치? 안 된다 했습니다. 어떨 때 해야 돼? 탐지까지 촉탁했는데 그래도 소재 수사를 했는데 그래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하는데 이 부분은 봤죠? 이 부분은 어디서 봤어? 이 부분은 여기서 봤잖아. 여기 5번에서. 어쨌든 주소불명 송달불능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도 송달불능이죠. 만 갖고서는 안 된다. 소재 탐지 촉탁을 했는데 회보가 오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막연히 회보가 올 때까지만 기다릴 거야? 그렇잖아. 자, 여기도 증인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보냈다는 거지? 주소지로 보내야지. 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보내? 자,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했다는 거지. 1심에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였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경찰이 한 일이 없네. 얘도 그러니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그러니까 손 놓고 있었다는 거지. 회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지. 주소지가 아닌 딴 곳으로 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야? 수사하는 기관 측의 과실이나 의무태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14조 적용되지 않는다. 자, 실거주를 방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문도 안 해봤어. 그리고 법정 출석을 위해서 노력도 안 했어. 또 탐사도 안 했네. 구인 신청도 하지 않았네. 그렇잖아요.
누가? 경찰이나 검찰이. 여기도 검사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출석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해봐. 그쵸? 그리고 또 여기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뭐뭐뭐뭐뭐뭐뭐 등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조차 시도도 전혀 안 해봐.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또 여기도 소재 탐지 촉탁을 하는 등 여기 마찬가지로 소재 수사를 확인한 적이 없죠. 이런 9번까지. 9번까지는 뭐 수사기관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다 뭐 의무태만이지. 그쵸? 이런 부분들은 다 적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뭔가 좀 움직여야 될 것 아니야? 여기 앞에 가보시면 소재 탐지가 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 수사를 했든지 그래서 소재 확인이 되든 안 되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지. 그쵸? 소재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할 방도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어? 뭔가 확인을 해야지 뭘 인정하고 말고 또 하는 것이지.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어? 소환장에 한번 갔는데 불능됐다는데 이게 다야? 할 말이 다냐고. 그렇잖아요. 불능됐으면 주소를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9번까지는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또 외워야 돼. 뭐가 있나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안 된다. 앞에 뭐는 요거는 색깔 칠해볼까? 근데 앞에 뭐는 됐었죠? 노인성 치매 됐었다. 노인성 치매. 노인성 치매는 되지만 이건 순수히 암기 아닙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은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뭐 이해하고 마실 것도 없어. 그냥 외워야지.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진술거부권 보자. 자, 진술거부권 행사 이거 314조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기타 사유네요. 이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할까요? 자, 페이지 한번 가보죠. 여기죠.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법조문을 가보시면 여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요것이 개정이 돼서 요것이 적지 마시고 2007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2007년도에는 어떤 조문이었냐면 여기 판례에 나오듯이 그때는 이 기타 사유로 되어 있었어. 기타 사유로 되어 있었던 것이 2007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 기타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기타 사유는 자, 기억력이나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거나 그치? 상실한 상태. 그게 바로 뭐가 있어? 노인성 치매지. 방금 읽었던 노인성 치매. 자, 또 구인을 명했는데 끝내 구인이 집행되지 않아. 이때는 기타 사유로 본다는 거지. 그쵸? 우리 끝내 구인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방금 봤지?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 집행되지 않았다. 그치? 여기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 집행조차도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타 사유로 봅니다. 뭐 외워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입증 책임 314조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검사가 증명해야 돼. 검사가. 그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시험 요 검색 지문이 몇 번 좀 나왔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럼 판례 다 봤지. 여기 있는 게 다야. 책 싹 뒤져봤는데 없어요 이제. 됐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기타 사유에 진술거부권이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학자들은 견해가 갈립니다. 근데 판례는 기타 사유에 진술거부권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술거부권 행사는 법정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 나왔던 얘기잖아. 수사기관에 나오거나 법정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앞에 보시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아니야? 여기. 응?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해해 주는 사유잖아. 그러면 그 밖에 이해해 주는 사유는 이 앞에 열거되어 있는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불명과 대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따라서 이 기타 이해 준하는 사유에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출석했다는 얘기잖아. 법정에 출석했다는 말은 외국 거주 소지 불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포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됐죠?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 증언거부권도 마찬가지다. 거부권 행사는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치? 자, 그래요. 다 별표 3개짜리들이야 이것은요.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증언거부권 나오지? 법정에 출석했다고 나오잖아. 법정에 출석했다고.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법정에 출석했다. 이것이 어떻게 외국거주, 그 다음 뭡니까? 소재불명이냐고 이게. 그치? 자, 이 증언거부권은 당연히 정당하게 행사된 겁니다. 근데 여기 증언거부권 또 나오죠? 근데 이것은 정당하게 행사된 게 아니야. 여기는 정당하게 행사된 거고, 그러면 증언거부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314조가. 이 두 가지를 꼭 좀 비교하셔요. 특히 이 14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이 판례가 무지 잘 나와요. 왜 판례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 것도 안 되고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은 것도 안 되는지, 왜 판례는 그럴까? 둘 다 증언거부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든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았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않기 때문에 판례는 정당 행사인지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판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 아닌 것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보셔야 돼. 피고인의 증인이 증언거부권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한해서만 그래요. 그래서 요 지문도 잘 나와. 이 지문도. 이런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문 자체로 잘 나오고 요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꽈서 냅니다. 꽈서. 최근에 작년도 경찰 승진에도 나왔고요. 작년에 경체 시험에도 나왔고요. 검찰직에도 나왔고요. 잘 받으세요. 최근에 뜨는 판례, 최신 판례죠. 2019년도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됐고. 그래서 요 부분 지울까요? 자,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당하게 행사된 것과 똑같이, 그렇죠? 역시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없을 때 한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런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314조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 그런 사정이 없을 때 한해서만 안 되는 것이지 사정이 있다면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이 중요한 거야. 요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는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비교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신 상태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것대로 똑같아요. 개념은. 그래서 여기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고 신형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을 것은 개념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에서 반대신문권을 통해서 검증을 굳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신빙성,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된다. 314조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면 된다.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개연성만 갖고는 안 된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 자, 이 판례도 방금 위에서 배운 판례랑 똑같아요. 자, 특신 상태라 하는 것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증명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가 되었을 때 증명되었다라고 본다. 위에 있는 판례랑 똑같죠? 여기까지 합니다.